4년의 주기로 돌아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2020년 올해 1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사다난하고 전례 없는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복잡한 선거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그 선거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가장 오랫동안 선거를 통해 대통령의 교체가 이루어진 나라인 만큼 그 역사가 매우 깊은데요. 1789년 초대 대통령 선거 이래로 2016년 선거까지 58번의 선거를 치렀고 지금까지 무려 45명의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선거는 4년의 주기로 11월 2일과 8일 사이에 화요일에 실시합니다. 그러니 올해는 2020년 11월 3일 화요일이 되겠네요. 선거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마 선언, 예비선거 또는 코커스, 전당대회, 선거 캠페인, 선거인단 투표, 당선자 확정의 단계입니다. 처음에 각각의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후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데요. 그 방식에 따라 예비선거와 코커스로 나뉩니다. 먼저 예비선거에서는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합니다. 예비선거는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폐쇄형은 정당에 등록된 유권자에게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방형은 유권자 등록과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가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개방형의 경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 정당 지지자들이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역투표를 할 가능성입니다. A 정당의 예비선거가 이루어지는데 B 정당의 지지자들이 A 정당의 후보들 중에서 대통령의 선거에 나오면 지겠다 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겁니다. 이런 역투표를 하면 A 정당의 후보들 중 당선 가능성이 적은 후보자가 뽑힐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개방형을 선택할지 폐쇄형을 선택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코커스 방식은 단순 투표를 하는 예비선거와는 달리 장기간에 걸친 1년의 회의를 거쳐 대통령 후보를 결정합니다. 코커스 방식은 아이오와, 네바다, 알래스카, 아이다호주 등 주로 인구가 적은 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토론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기보다는 소수의 정당 활동가들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코커스 방식은 낮은 참여율로 인해 대표성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토론을 통한 깊은 수기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당대회에서 예비선거를 통해 확정된 정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공포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정당의 주요 정책을 공포하는 일 역시 이루어집니다. 유권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정당마다 앞으로 4년간 어떤 기조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 후보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의 선거 유세는 1년 이상 장기간으로 진행이 되고 50개 주를 다니며 2억 명이 넘는 유권자들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없는 대통령의 후보의 경우 애초에 당선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캠페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선거 캠페인이 끝나면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걸 잘만 들으시면 헷갈리는 선거인단 제도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권자가 대통령 후보를 뽑고 국가적 차원에서 표를 합산하여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이 되죠. 그런데 미국은 합산 방식에서 한 단계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주에 할당되는 선거인단 수는 주의 상원의원 수 더하기 하원의원 수가 되는데요. 하원의원은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해지고 상원의원의 수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2명씩 할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 할당된 하원의원 수가 인구수에 따라서 27명인데요. 여기에 상원의원 2명이 더해져서 29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게 됩니다. 간단하죠? 워싱턴은 수도라서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없고 대신 따로 배정된 대표 3명만이 있어서 총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 워싱턴 DC에 3명, 총 다 합해서 538명이 총 선거인단 수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까요? 플로리다주는 27명의 하원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7명 더하기 상원의원 2명, 그래서 29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40% 대 35%의 비율로 공화당이 이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단 5%의 차이로 이겼지만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은 100% 공화당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2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승자 독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2016년 선거처럼 전체 득표율은 낮지만 선거인단을 더 많이 얻어서 대통령이 된 케이스들이 종종 나올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하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 선거 방식을 고민하는데 이때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와 국민의 표가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접선거 사이에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름 그 협의점으로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한 것이고요. 미국은 각 주의 독자적인 힘을 인정해주는 것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보는데 국가명에서도 United States of America, 주의 연방, 주들의 연합 이런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직선제를 하면 인구가 적은 주의 경우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기에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거에는 국민들의 수준이 직접 대통령을 뽑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졌다는 점과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하다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점 역시 명확한데요. 첫째, 표의 등가성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일반 유권자의 한 표가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자체가 이뤄질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민주당 또는 공화당의 승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된 안정주에서는 선거 캠페인이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어떤 주는 당연히 공화당이 이기지, 당연히 민주당이 이기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사실상 이 주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경합주에서 이기는 것이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전주는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투표 참여율을 낮추는데 한몫을 하는데요. 승자 독식 방식으로 인해서 안전주에서의 투표 참여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미 우리 주가 민주당 안전주다 했을 때 제가 투표를 한다고 한들 어차피 민주당이 전부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것은 웬만해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한국과는 그 역사와 의미가 달라서 왜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거지 싶은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 선거인단 제도는 그 나름의 탄생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명확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 이 시간에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